월간 장애인 체육 2023년 5월호 203번째 소식지. 앞표지 해설. 상단에는 KPC 스포츠라고 웹진명이 적혀있고 중앙에는 보치아 선수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선수가 양팔을 배 앞에 모은 자세로 휠체어에 앉아있다. 휠체어 바로 앞에는 미끄럼틀 모양의 홈통이 세워져 있다. 선수가 고개를 치켜들어 입에 문 스틱으로 홈통 꼭대기에 있는 공을 밀려고 한다. 홈통의 왼쪽에는 네모난 판에 둥근 홈 6개가 팬 공 받침대가 있고 테니스공 크기의 빨간 공 3개가 놓여 있다. 표지 하단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라고 기관명이 적혀 있다. 뒷표지 해설.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관련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유통센터 동행축제 모델 라비던스의 남자 멤버 3명이 사진으로 삽입돼 있다. 우측 상단에는 홈페이지 QR코드가 있다. 홈페이지 주소 buyKfesta.org. 커버 스토리. 무럭무럭 자라나는 장애인 체육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5월호 표지에는 신중하게 공을 터치하는 보치아 선수를 담았습니다. 표지 그림 정은혜 작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네 얼굴 등에 출연한 배우이자 4천여 점의 인물화를 그린 개성 있는 화풍을 가진 화가입니다. KPC 스포츠의 표지 작업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의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차, 희망어록, 무럭무럭 내일이 자라난다 3페이지. 렛츠고 파라스포츠. KPC 헤드라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위더 피프틴 어울림 한마당 4페이지. KPC 하이라이트, 기초 종목 육성 사업 6페이지. 주민, 2023 서울 코리아 오픈 국제 휠체어 테니스 대회 8페이지. 장비 도감, 론볼 장비의 모든 것 12페이지. 내 곁에 체육관, 대구광역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14페이지. 어디까지 해봤니? 어올림픽 휠체어 농구대회 16페이지. KPC 썰베이, 독자 설문조사 18페이지. 북인 북, 전국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안내 19페이지. 나온 KPC. 문화 읽기, 성인재, 오늘이 좋은 이유 25페이지. KPC 선수열전, 남다른 자신감으로 도전하는 세계 최정상 보치아 강선희 선수 26페이지. KPC 어벤져스, 보치아 종목의 조력자들 29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세상을 잇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 한국장애인 동계스포츠 발전을 이끌다 30페이지. 우리는 드림팀, 일상 속 내일이 빛나는 장애인 체육, 꿈과 도전이 있는 장애인 체육,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회 32페이지. 브라보 스포츠라이프. 저스트 두 잇, 상상을 넘어 미지의 경험까지 꿈꾸고 누리고 즐기다. 인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34페이지. KPC와 함께 불가능에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주식회사 한국 도요타 자동차 36페이지. 이달의 소식 38페이지. 독자마당 40페이지. KPC 스포츠 2023 메이 203번째 소식지. 발행일 2023년 5월 11일, 통건 202호, 등록번호 송파라 00067. 발행인 회장 정진환. 편집인 사무총장 양충현. 발행처 대한장애인체육회. 기획 및 편집 홍보마케팅부 02-3434-4590.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취재 및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대한장애인체육회 KPC 스포츠는 한국 정기관행물 윤리기준을 준수합니다.
KPC 스포츠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 가운데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저작권이 있으며 서면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의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페이지 왼쪽 하단에 KPC 스포츠 웹진 바로가기 QR코드가 있다. 홀스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바코드인 보이스 아이 코드가 있다. 희망 어록. 연녹색 바탕에 초록색과 검은색 글씨로 다양한 크기의 문구들이 배치돼 있다. 무럭무럭 내일이 자라난다. 온 세상이 생동하는 봄날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자양분 삼아 힘차게 성장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인을 KPC 스포츠가 응원합니다. 렛츠고 파라스포츠 KPC 헤드라인 정리 편집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위더 피프틴 어울림 한마당. 사진 해설. 위더 피프틴 보랏빛 점등 행사가 열린 여러 랜드마크. 광주광역시청,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하이커 그라운드, 부산 영화의 전당,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남산 서울타워, 광주 빛고울대로, 구리타워, 충남 천안시 불당동 원형 6교. 사진 해설. 드림 패럴림픽에서 휠체어 배드민턴 쇼다운, 보치아를 체험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사진 3장에 담겨 있다. 전국을 물들인 아름다운 보랏빛 퍼플 라이트업.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6개 랜드마크에서 위더 피프틴 보랏빛 점등 행사가 진행되었다. 퍼플라이트업 보랏빛 점등 행사는 장애인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주요 랜드마크 외벽에 점등하거나 옥외 전광판 등의 홍보 영상을 송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캠페인 참여를 촉구하는 이벤트이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4월 19일 저녁 7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에서 보랏빛 점등식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원 회장은 위더 피프틴 캠페인에 여러 체육기관이 동참하여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며 앞으로도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위더 피프틴 캠페인 및 점등 행사를 바탕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보랏빛 물결이 확산하길 기대한다. 땀 흘리며 하나가 되는 우리 KBS배 어울림픽. 대한장애인체육회와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장애인 농구협회, 대한장애인 육상연맹, 대한장애인 양궁협회가 주관한 위더 피프틴 2023 KBS배 어울림픽 대회, 휠체어 농구, 육상, 양궁 경기가 성료했다. 스포츠를 통한 장애 인식 개선 위더 피프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회는 3가지 종목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림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치렀다. 4월 22일 토요일에 개최된 3대3 휠체어 농구대회에는 서지석, 박재민 배우가 팀 KBS로 참여해서 재미를 더했다. 대회 현장에서는 김진혁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선수단장의 보배반점 푸드트럭과 드림 패럴림픽이 함께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제공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은 제주 삼다수팀이 차지했다. 4월 25일 화요일에는 가수 현이 참가한 육상 경기가 치러졌으며 경북 육상팀이 승리했다. 마지막으로 4월 29일 토요일 배우 이엘리아가 참여한 양궁대회에서는 조장문 최우석조가 우승을 하며 경기의 막을 내렸다. 스포츠로 경험하는 함께 사는 세상 드림 패럴림픽. 대한장애인체육회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스포츠 주간을 맞아 학생 및 시민 대상 드림 패럴림픽을 개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는 파라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인 드림 패럴림픽은 2019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 선수촌 인근 초중학생들을 초대해 선수촌 견학과 장애인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2022년부터는 찾아가는 드림 패럴림픽을 도입하며 장애인 체육 현장을 찾아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이번 스포츠 주간 맞이 행사에서는 88 서울 올림픽, 패럴림픽의 성지 올림픽 공원에서 서울 잠일초, 오금초, 가락초, 방이중, 잠신중, 성내중 등 강동 송파 지역 초중학교 9개교 26학급 장애, 비장애 학생 632명이 함께했다. 드림 패럴림픽에 참여한 학생들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보치아, 휠체어 배드민턴, 쇼다운 등 여러 장애인 체육 종목을 체험하며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함께했다. 위더 피프틴 캠페인은 전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2억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전 지구적 인권 운동이다. 퍼플 라이트업 동참 랜드마크, 서울시청사 서울로 7017, 동호대교 세빛섬, 롯데월드타워, 중랑구 망우 역사문화공원, 부산시청 영화의 전당, 부산타워, 광안대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신안 퍼플섬,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남산 서울타워, 광주광역시청, 광주 5.18 기념공원, 광주 사직공원 전망타워, 풍금사거리 5개, 빛고울대로 5개, 현대백화점 면세점 무역센터점, 구리타워, 천안시 불당동 원형육교,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 서해랑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렛츠고 파라스포츠 KPC 하이라이트 정리 편집부 선수 맞춤형 지원으로 내일의 국가대표를 키우다. 기초종목 육성 사업 맞춤 훈련 환경을 조성해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기초종목 육성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5개 기초종목인 배드민턴, 수영, 육상, 탁구, 태권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차세대 선수 발굴 및 국가대표 세대 교체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기초종목 육성 사업 현황과 성과에 관해 소개한다. 기초종목 육성 사업이란 WHAT, What? 선수 중심 시도 지역 기반의 훈련 환경 조성을 통해 선수 발굴 및 육성. HOW, How? 캠프를 통해 다양한 종목 체험, 경험 제공, 적합 종목 매칭, 전문 체육 발전 지원. WHO, Who? 5대 기초 종목, 배드민턴, 수영, 육상, 탁구, 태권도, 지원 선수. 첫째, 기초 종목 발굴 육성 지원. 우수 선수를 먼저 선발한 후 우수 선수의 지역, 실력 등을 고려한 맞춤 지도자를 배치하여 집중 육성. 육성 운영 절차 1. 총괄 지도자 배치. 종목 시도별 지도자 1명 배치, 총괄. 2. 선수 발굴 및 추천. 기초 종목 선수 발굴 및 추천, 전문체육위원회. 3. 선수 선발. 이천선수촌 소집평가 및 KPC 선수 선발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 적합 선수 선발. 4. 종목 지도자 배치. 적합 선수에 맞는 종목 지도자 배치 운영. 둘째, 기초 종목 동하계 스포츠 캠프 운영. 기초 종목 선수 대상 동계 및 하계 각 1회 스포츠 캠프 운영.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적합 종목 탐색. 운영 프로그램, 타 종목 체험, 트레이닝 프로그램, 전문 체력 측정, 등급 분류, 멘토링. 셋째, 국제 스포츠 캠프 참가. 기초 종목 우수 선수 대상 해외 스포츠 캠프 참가 기회 제공. 경기력 향상 도모 및 장애인 스포츠 캠프 운영 선진 사례 조사. 2022년 기초 종목 육성 사업 성과. 2022년 12월 31일 기준. 1. 5개 종목별 지도자 배치 및 선수 육성 현황. 도표 해설. 배드민턴 지도자 10명. 총 선수 24명. 기존 선수 13명. 22년 신규 선수 11명. 수영 지도자 10명. 총 선수 41명. 기존 선수 30명.
22년 신규 선수 11명. 육상, 지도자 8명, 총 선수 54명, 기존 선수 29명, 22년 신규 선수 25명. 탁구, 지도자 10명, 총 선수 47명, 기존 선수 27명, 22년 신규 선수 20명. 태권도, 지도자 9명, 총 선수 12명, 기존 선수 7명, 22년 신규 선수 5명. 종목 합계, 지도자 47명, 총 선수 178명, 기존 선수 107명, 22년 신규 선수 71명. 2. 기초종목 선수 꿈나무 신인 후보 국가대표 현황. 도표 해설. 배드민턴 꿈나무 3명, 신인 선수 2명, 후보 선수 2명, 국가대표 2명, 합계 9명. 수영 꿈나무 1명, 국가대표 4명, 합계 5명. 육상 꿈나무 1명, 합계 1명. 탁구 신인 선수 1명, 합계 1명. 태권도 신인 선수 10명, 국가대표 1명, 합계 11명. 종목 합계 꿈나무 5명, 신인 선수 13명, 후보 선수 2명, 국가대표 6명, 합계 27명. 기초종목 육성사업 참가 방법 및 절차. 스텝 1. 지역 상관없이 각 협회에 연락 및 문의. 스텝 2. 선수 프로필 등 제출. 이천 선수촌에서 소집 평가. 선수로 선발 가능. 스텝 3. 선수 선발 시 해당 지역의 지도자 배치, 코칭 및 훈련용품 등 지원. 배드민턴 02-453-2430 대한장애인 배드민턴 협회. 수영 02-595-4461 대한장애인 수영연맹. 육상 02-455-4081 대한장애인 육상연맹. 탁구 02-477-5446 대한장애인 탁구협회. 태권도 063-324-0263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기초종목 육성사업 일정. 선수 선발 및 지도자 배치, 분기별 1회 진행 예정. 하계 스포츠 캠프 여름방학 내 8월 12일에서 16일 예정. 동계 스포츠 캠프 겨울방학 내 12월 2일에서 5일 예정. 국제 스포츠 캠프 12월 11일에서 17일 예정. 레츠고 파라스포츠 주민 정리 편집부 사진 제공 대한장애인 테니스협회.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진 휠체어 테니스 별들의 전쟁 2023 서울 코리아 오픈 국제 휠체어 테니스 대회. 사진 해설. 경기를 마친 임호원 선수와 고든 리드가 네트 위로 악수한다. 두 선수가 앉은 경기용 휠체어는 좌우 바퀴 아래쪽이 밖으로 벌어져 있고 바퀴 사이 프레임에 작은 보조 바퀴 3개가 달린 형태이다. 세계 최정상권 휠체어 테니스 스타들이 한자리에.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2023 서울 코리아 오픈 국제 휠체어 테니스 대회가 4월 11일 화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 코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4년 만에 개최된 1등급 대회로 세계 최정상의 톱 플레이어들이 총출전했다. 당신의 가슴에 꽂히는 멋진 스매싱. 총 상금 32,000달러, 한화 약 4천만 원이 걸려있는 이번 대회에는 18개국 23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테니스 팬들은 휠체어 테니스 세계 정상권 선수들의 놀라운 기량을 무료로 직관할 수 있었다. 벨기에 요아킴 제라르와 일본 카미지 유이가 남녀 우승, 쿼드 단식에는 미국 데이비드 와그너, 메인드로 남자 복식은 프랑스 스테판 우데와 일본 미키 타쿠야 조, 여자 복식에서는 일본 카미지 유이와 중국 주젠젠조,
쿼드는 호주 히스 데이비슨과 캐나다 로버트 쇼조가 정상에 올랐다. 사진 해설. 일본의 에이스 카미지 유이가 서브를 넣고 있다. 여자 복식 우승 중국 주젠젠과 일본 카미지 유이가 활짝 웃는다. 남자 복식 우승 스테판 우데와 미키 타쿠야조, 요하킨 제라루와 고든 리드가 대회 배너 앞에 나란히 자리에 있다. 경기 후 악수를 나누는 선수들과 이를 관람 중인 환일고등학교 학생들. 환일고등학교 1학년 위지섭. 선수들이 나누는 악수는 패배한 상대에게 위로를, 승리한 상대에는 축하를 전하는 의미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본 후 선수들의 악수는 온갖 편견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곳까지 도달한 존경심과 멋진 경기를 함께 해준 감사함의 의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일고등학교 1학년 김지훈. 휠체어 테니스라고 하면 마냥 재미없고 느린 경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시합은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무엇보다 휠체어 테니스만의 색다른 규칙은 보는 재미까지 더해주었습니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장비 도간. 글 양샘. 자료 대한장애인 론볼 연맹. 잔디 위 볼들의 변화무쌍한 승부. 론볼 장비의 모든 것. 잔디 위의 공. 그 뜻 그대로 잔디 경기장에서 표족구를 향해 공을 굴리는 론볼. 공이라면 당연히 정방향으로 매끄럽게 굴러갈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살짝 치우친 무게중심과 약간 납작한 생김새로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여 스릴과 긴장을 선사하는 론볼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전략과 집중력으로 공을 굴리다. 론볼은 잔디 경기장에서 볼을 굴려 반대편에 위치한 흰색 표적구인 잭에 최대한 가깝게 근접시키는 것을 겨루는 스포츠로 영국에서 기원했다. 이때 굴리는 볼이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귤처럼 약간 납작한 형태에 무게중심이 살짝 치우쳐져 있어서 직선으로 구르지 않고 휜 경로로 굴러가게 된다. 신체 활동량이 적은 편이지만 서로의 전략을 겨루며 냉철한 판단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지적인 스포츠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에서 오래도록 즐겼으며 현재까지 크고 작은 대회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대회를 계기로 도입되어 매년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볼. 경기용 볼은 나무로 만들 경우 지름은 116mm에서 13mm, 무게는 1.59kg 미만이어야 하며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 경우 지름은 116mm에서 13mm, 무게는 1.59kg 미만이어야 한다. 볼 양쪽에는 고요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완벽하게 둥근 형태가 아니고 문양이 작은 쪽으로 무게중심이 살짝 벗어나 있다. 보통 한 경기에 4개의 볼을 사용해 경기를 진행하는데 국제대회에서 사용하는 볼은 세계 론볼 협회에서 승인한 편심을 가져야 하며 인증협회에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사진 해설. 볼 양쪽에 둥근 점이 있고 점 주위로 원이 겹겹이 새겨져 테두리 문양을 이룬다. 잭. 표적구인 잭은 당구공만큼 작으며 일반적으로 눈에 잘 띄도록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제작된다. 지름이 63에서 64mm, 무게는 225에서 285g으로 볼과 달리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지 않다. 경기가 시작되면 경기장인 그린에 굴려져 경기의 표적이 된다. 스코어보드와 채점표. 유럽과 북미에서 즐기는 스포츠답게 경기 진행 시 점수를 표시하는 스탠드형 스코어보드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미리 인쇄된 카드가 고정된 클립에 달린 형태다. 또한 마커가 기록하는 채점표를 통해 각 엔드에 점수가 매겨지며 이 점수가 스코어보드에 표시된다. 사진 해설. 스코어보드 클립에 점수를 표시하는 카드 3장이 나란히 걸려 있다. 각 카드 하단에는 영어로 away,
and home이라고 적혀 있다. 측정자. 많은 선수들이 볼을 굴리면 하나의 잭 근처에 여러 개의 볼이 놓이게 된다. 각 엔드 종료 후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볼과 잭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재기 위해서 측정자를 사용해 승자를 가린다. 매트.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한쪽 발이나 휠체어 바퀴 하나를 매트 위에 두고 볼이나 잭을 굴리는데, 이때 사용하는 매트는 흰색의 두꺼운 천이나 고무판으로 길이가 60cm, 폭이 30cm다. 잔디 위에 볼링, 론볼 대 얼음 없는 컬링, 보치아. 론볼과 보치아는 표적구에 가깝게 볼을 굴려 승패를 가른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비슷한 듯 다른 두 스포츠는 그만큼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야외, 론볼. 잔디 또는 인조잔디. 작고 무거운 공. 116에서 131mm, 1.59kg, 40m 정방향. 7개나 8개의 링크. 반대쪽 방향으로 바꾸어가며 진행. 손으로만 굴리는 공. 각 팀 선수는 4개의 볼을 굴려 승부를 결정. 실내, 보치아. 나무바닥 혹은 광택 콘크리트. 크고 가벼운 공, 270mm, 275g. 가로 세로 12.5m와 6m, 6개의 투구 구역. 한쪽 방향에서만 진행. 포인터나 홈통 등 보조 장비도 사용. 빨간 공 6개, 파란 공 6개, 흰색 표적구 1개, 총 13개로 승부. 렛츠고 파라스포츠. 내 곁에 체육관. 글 박향아. 사진 신형덕. 이용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 대구광역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대구광역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즐겁게 운동하고 행복하게 소통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을 꿈꾼다.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고 디지털 북체험 공간과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용객들의 건강한 땀과 행복한 웃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구 유일의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 대구광역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만나보자. 사진 해설. 배드민턴 클럽에서 생활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 경기용 휠체어에 앉은 동호인들이 7명씩 팀을 이뤄 실내 배드민턴 경기를 펼친다. 소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즐거운 공간. 대구광역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이하 체육센터 1층 휴게실에는 오늘도 심사숙고하며 전자책을 고르는 이용객들로 북적인다.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디지털북 체험 공간을 조성한 이후로 매월 800여 명이 이곳에서 마음의 양식을 쌓고 있다. 어느덧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가 읽은 책을 추천해주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모습은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됐다. 센터 개관 때부터 함께하고 있는 김동규 담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센터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변함없는 목표라고 했다.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북 체험 공간을 만들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는 등 더 즐겁고 안전한 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력 인증센터에서 근무 중인 최은하 운동 처방사의 최대 관심사도 이용자들의 건강이다. 헬스장만 가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인바디 검사를 한 번도 못 받아본 장애인분들이 많아요. 센터에서는 누워서도 받을 수 있는 인바디 검사 기계를 마련해 장애인분들도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에게 꼭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 2019년 개관한 대구광역시 국민체육센터는 10대부터 70대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 이용자들은 다목적 체육관, 체력 단련실, 체력 인증센터를 중심으로 탁구, 배드민턴, 요가, 보치아, 뉴스포츠, 체력 측정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오픈 때부터 꾸준히 센터를 이용 중이라는 김경영 씨는 센터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한다. 초창기에는 탁구 실업팀 선수로 4층 센터를 이용했었고 지금은 SL 탁구팀 감독으로서 센터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센터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다 보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센터 2층에 있는 사무실은 김경영 씨가 탁구장만큼 자주 가는 곳이다.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센터를 이용하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용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죠.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센터를 보면서 우리 센터는 이용자와 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인근 지하철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는 등 이용자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대구광역시 국민체육센터. 이곳을 찾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열심히 성장 중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푸른 녹음에 둘러싸인 체육센터는 총 4층으로 구성된 시설로 층마다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1층에는 체력 측정실과 체력 단련실 등 체육시설 외에도 디지털 도서관이 있으며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당구장,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 3층의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4층에는 실업팀 훈련장으로 이용되는 탁구장이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는 등 이용자의 안전도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 위치,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42길 125, 전화 053-795-8063. 레츠고 파라스포츠 어디까지 해봤니? 정리 편집부. 장애인과 비장애인 올림픽 휠체어 농구 대회 현장 속으로 대한장애인 체육회와 KBS가 공동으로 주최한 위브 더 피프틴 2023 KBS 배 어올림픽 3대3 휠체어 농구 대회가 4월 22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진행됐다. 화창한 날씨 속에 열정적인 경기가 펼쳐지고 관람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장애인, 비장애인 어올림픽 휠체어 농구 대회 현장이 사진 11장을 이용한 웹툰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 올스타 팬투표 1위에 빛나는 하나원큐 신지연 선수. 함께 사진을 찍는 아이보다 더 신나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이겠죠? 하나원큐 양인영 선수에게 사인을 받고 기뻐하는 배우 서지석 씨. 서지석 씨는 팀 KBS 소속 선수로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답니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장애 인식 개선 위더 피프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평화의 문 앞에서 하나원큐 선수와 장애인 농구 선수들이 함께 포즈를 취했습니다. 사진 해설. 경기용 휠체어에 앉은 선수 6명이 나란히 자리에 있다. 하나원큐 선수 3명은 보라색 유니폼을 들고 있고 장애인 농구 선수 3명은 파란색 유니폼을 들고 있다. 번외 경기를 통해 휠체어 농구를 접해본 하나원큐 선수들. 익숙하진 않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어올림픽 휠체어 농구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림팀을 구성해 총 16팀이 참가했습니다. 제주 삼다수팀의 주역 김동현 선수의 정석과도 같은 슛 자세. 김동현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사진 해설. 김동현 선수가 공을 머리 위로 올리고 던지려 한다. 오른다리가 없는 김동현 선수는 주황색 유니폼과 반바지 차림이다.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김진혁 단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배반점의 푸드트럭을 통해 관람객 500여 명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팀 KBS 소속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방송인 박재민 선수. 휠체어 다루는 것이 어색하지만 공에 집중하는 날카로운 눈빛에서 경기에 임하는 진지한 마음가짐이 느껴집니다.
어올림픽 결승전은 제주 삼다수와 코에이 노블이 맞붙었습니다. 그 결과 18대 6으로 대회 우승은 제주 삼다수 팀이 차지했습니다. 제주 삼다수의 김동현, 김태욱, 비장애인 부강필 선수의 우승 세레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진 해설. 제주 삼다수 선수 3명이 금메달을 목에 건 채 만세하며 환호한다. 이번 대회는 제주 삼다수 우승, 코에이 노블 준우승, 3위 팀 유한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올림픽 파이팅! 휠체어 농구 파이팅! 사진 해설. 각 팀이 상금이 적힌 패널을 들고 모여 있다. 우승팀 상금은 1,000만 원, 준우승팀 상금은 500만 원, 3위 팀 상금은 200만 원이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KPC 설베이. KPC 스포츠가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 대중화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설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체육과 관련한 재미있는 볼거리, 알찬 읽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KPC 스포츠 구독을 통해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스포츠 종목 정보, 장애인 스포츠 선수 정보, 장애인 스포츠 대회 정보, 장애인 생활체육 정보, 기타. 2. KPC 스포츠 접한 곳은 어디인가요?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나 SNS, 지역 장애인체육회, 재활시설, 주변의 추천, 기타. 3. KPC 스포츠에 기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내 및 국제대회 소식, 장애인 스포츠 종목 정보, 장애인 스포츠 선수의 활약상, 지역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 기타. 4. KPC 스포츠 발전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우측 QR코드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문 페이지에 접속해 질문에 답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7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초코 케이크를 곁들인 스타벅스 오늘도 달콤하게 세트를 드립니다. 2023년 6월호의 결과 발표. 발송 상품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북인북. 분홍색 표지에 청록색 글씨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생활체육을 누리다. 전국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안내라고 쓰여 있고 세로로 A2G 스포츠센터라고 영어 부제가 적혀 있다. 하나. 한눈에 살펴보는 전국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정리 편집부.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있을까? 2023년 4월 현재 총 73개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있다. 이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개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이 8개, 대전이 8개로 그 뒤를 잇는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해설. 2페이지에 걸친 대한민국 지도에 2022년 통계 기준 각 지역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 경기 11, 인천 2, 서울 8, 강원 3, 충북 5, 충남 4, 세종 1, 대전 8, 경북 5, 대구 3, 전북 6, 광주 3, 전남 4, 경남 4, 울산 2, 부산 3, 제주 1. 2. 전국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안내. 장애인 스포츠 강좌 바우처 시설. 서울 관악구 SRC 서울센터 홈페이지 seoul.src.com 연락처 02-871-3636 송파구 서울 곰돌이 체육센터 sgsc.or.kr 02-404-6240 은평구 서부재활체육센터 sbsports.or.kr 02-388-6622 노원구 동천재활체육센터
dcsports.co.kr 02-949-9114 마포구 마포 푸르메 스포츠센터 purmesports.or.kr 02-6070-9270 강동구 서울수중재활센터 seoulreports.or.kr 02-440-5700 강서구 기쁜우리 체육센터 gibbunsports.or.kr 02-3663-8114 광진구 정립회관 체육센터 jeongnip.or.kr 02-446-1237 대구 수성구 대구장애인 종합복지관 체육관 dgrc.or.kr 053-763-1011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구벌 재활스포츠센터 dgsports.org 053-523-2112 수성구 대구광역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dasadgym.or.kr 053-795-8061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체육관 kjwc.or.kr 062-513-0977 서구 광주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gjsad.or.kr 062-600-3900 북구 광주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 gbfmc.or.kr 062-524-0731 제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스포츠센터 jejudsc.or.kr 064-797-7800 부산 사하구 서부상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sbsd.kr 051-203-7780 연제구 부산 곰두리 스포츠센터 gomduri.org 051-503-6363 해운대구 부산 한마음 스포츠센터 hmsports.bisco.or.kr 051-709-0700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관 i-gym.or.kr 032-833-3055 연수구 인천광역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ic-sports.or.kr 032-719-7044 대전 유성구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djsisEOL.or.kr 042-610-2975 중구 시립산성종합복지관 djsswel.or.kr 042-586-8033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건강체련관 skwelfare.or.kr 042-488-3054 유성구 성세체육관 seongsegym.com 042-540-3280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체육관 withway.or.kr 042-822-3687 대덕구 대전광역 시립체육재활원 djsrc.or.kr 042-631-9889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ddwelfare.or.kr 042-637-8848 동구 아름다운 복지관 dbwc.or.kr 042-282-9600 세종시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sjfmc.or.kr 044-850-4280 광명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체육관 withlight.or.kr 02-2616-3700 고양시 홀트 장애인 종합체육관 holtgym.or.kr 031-914-6635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gosports.or.kr 031-929-1500 광주시 성분도 복지관 체육관 bundoreh.com 031-799-0318 안산시 명휘체육센터 mhsc.or.kr 031-406-1145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영장 suwonrehab.or.kr 031-794-2266 광주시 src 재활체육관 src sports.centr.com 031-799-3891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rsc.bohun.or.kr 031-259-0900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woorimaum.org 031-725-9500 안양시 수리장애인 복지관 asrc.or.kr 031-465-0905 시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shsi.or.kr 031-8084-0101 강원 원주시 원주드림체육관 wonju.go.kr.sports 033-737-4666 춘천장애인 스포츠센터 cuc.or.kr 033-240-1751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033-433-7976 충주시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cjfmc.or.kr 043-870-7850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cbgomduri.or.kr 043-216-0031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jcfmc.jeceon.go.kr 043-653-9993 청주시 장애인 스포츠센터 cjsad.or.kr 043-211-4603 보은군 장애인회관
3512 충남 보령시 정심체육관 jongsim.or.kr 041-932-6076 천안시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casad.or.kr 041-552-0014 홍성군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 hscd.co.kr 070-4401-1391 아산시 아산장애인 국민체육센터 asan.go.kr 041-546-1513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jbwcs.ports.cafe24.com 063-222-9999 정읍시 정읍 곰돌이 스포츠센터 jjb.or.kr 063-539-5617 김제시 김제시 장애인 체육관 grwc.or.kr 063-542-6500 군산시 군산시 장애인 체육관 063-454-7707 전주시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jjss.or.kr 063-239-2701 익산시 익산 반다비 체육센터 063-859-5872 전남 나주시 전라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체육관 relife.or.kr 061-332-4104 여수시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yumcorp.or.kr 061-662-8204 광양시 광양장애인 국민체육센터 061-762-9880 해남군 해남군 다목적 생활체육관 061-535-8226 경북 상주시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체육관 sang.jucrc.or.kr 054-534-6933 경주시 경주시 장애인 체육관 gjrehab.or.kr 054-776-7522 구미시 구미시 장애인 체육관 gumisports.kr 054-451-7976 안동시 애명체육관 054-852-2214 문경시 문경시 온누리체육관 gbmg.go.kr 054-550-6435 경남 창원시 창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체육관 cwrehab.or.kr 055-237-6485 창원시 창원시립 곰돌이 국민체육센터 cwgomduri.or.kr 055-238-0220 사천시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sachon.go.kr 055-831-5900 양산시 양산 반다비 체육센터 055-379-8410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 장애인 체육관 ugd.or.kr 052-269-4842 중구 울산광역시 제2장애인체육관 숫자 2 ugd.or.kr 052-242-7330
틱톡 퀴즈. 전국 장애인 체육시설 모의고사. 전국 곳곳에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에 관한 퀴즈 페이지. 지면에 나오는 퀴즈의 정답을 맞춰보시고 전국 장애인 체육시설에 관한 지식도 쌓아보세요. 문제도 풀고 재미도 더하고. 퀴즈 1. 우리나라는 전국에서 총 몇 개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1. 32개 2. 62개 3. 73개 4. 102개 정답 3번. 우리나라는 현재 총 73개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퀴즈 2. 다음 중 충남 지역의 장애인 체육시설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 정심체육관 2.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3.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 4. SRC 재활체육관 정답 4번. SRC 재활체육관은 경기도에 있다. 정심체육관,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는 모두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스포츠 강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나우온 KPC 문화일기 시집. 당신을 닮은 오늘 중 오늘이 좋은 이유. 오늘이 좋다. 바람도 시원하고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오늘이 좋다. 오늘이 좋다. 나무에 많은 열매들. 그 열매에 달콤함이 있는 오늘이 좋다. 오늘이 좋다. 길가에 코스모스 하늘거리고 그 코스모스 길을 걷는 오늘이 좋다. 오늘이 좋다. 높고 파란 하늘의 조각구름. 그 조각구름에 여유로움이 있는 오늘이 좋다. 오늘이 좋다. 국화향이 그윽하고 그 국화향에 취해버린 오늘이 좋다. 성인재 시인. 2006년 보리수알의 회원 활동을 통해 글을 쓰기 시작해 아시아 장애인 공동 시집 참여, 대한불교조계종 신행 수기공모 당선, 보리수알의 음반, 꽃과 별과 시 작사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화려한 문체 대신 일상적이고 익숙한 단어로 쓰인 그의 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당신을 닮은 오늘. 성인재 저. 도반. 2023년 8간. 나온 KPC. KPC 선수 열전. 글 김종원. 사진 신형덕. 남다른 자신감으로 도전하는 세계 최정상 보치아 강선희 선수. 대한민국 올림픽 효자 종목 양궁처럼 대한민국 패럴림픽에는 보치아가 있다. 1988 서울 올림픽부터 2020 도쿄 패럴림픽까지 9회 연속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자타공인 최강국이다.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 보치아 국가대표 중 누구보다 힘찬 2023년을 시작하는 강선희 선수를 만났다. 사진 해설. 휠체어에 탄 강선희 선수가 미끄럼틀 모양의 홈통 뒤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다. 강선희 선수는 가슴에 태극마크가 달린 하얀색 재킷 차림에 손에는 스틱을 쥐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대한민국 보치아의 신성. 지난 3월에 열린 제5회 충남도지사배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 BC3 결승. 어느덧 익숙한 장면이 되어버린 최혜진 선수와 강선희 선수가 다시금 결승에서 맞붙었다.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던 라이벌전은 접전 끝에 4대3 강선희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최근 대한민국 보치아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른 강선희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순간이었다. 1977년생인 강선희 선수는 다소 늦은 나이에 보치아에 입문했다. 2016년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다 우연히 장애인 체육 현장 실습으로 보치아를 접하고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평소 체육에 관한 동경과 흥미를 갖고 있었지만 쉽게 도전할 수 없었던 강 선수는 그 길로 광주 지역 체육센터를 찾았다. 보치아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찾아가니 감독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도전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결심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니 새로운 꿈이 생기고 이렇게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접한 보치아, 뒤늦게 시작한 국가대표의 길. 2017년 3월,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 강선희 선수는 4월, 처음으로 참가한 해남대회에서 16강에 들며 남다른 기량을 선보였다. 이후 국가대표 선수 파트너로 참가해 함께 훈련하며 실력을 키워온 강 선수는 2019년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할 기회까지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도쿄행이 결정되는 결승전에서 김한수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한 강선희 선수는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승승장구하던 그녀에게 패배가 좋은 약이 된 것일까? 코로나19로 대회가 잠시 중단된 기간 동안 심기일전한 그녀는 2022년 보치아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당당히 BC3 개인전 1위를 차지하며 첫 태극마크를 거머쥐었다. 자신이 투구한 공이 원하는 위치에 딱 달라붙었을 때의 쾌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관중들도 직관적으로 승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는 재미까지 갖춘 스포츠가 보치아입니다. 표적구 가까이에 공을 두는 간단한 규칙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선수들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펼쳐집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충남대회는 사실 강선희 선수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장소였다. 2022년 줄곧 랭킹 1위를 유지하다 충남대회에서 2위로 밀려났다. 징크스를 만들지 않는 성격이지만 다시금 충남대회를 준비하며 조금의 동요가 일었다. 지금껏 해온 대로 평소처럼 플레이하자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자 우승이란 좋은 결과가 찾아왔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을 찾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 평정심의 중요성을 다시 절감한 대회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징크스는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똑똑한 선수들은 징크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진 해설. 강선희 선수는 홈통 뒤편에서 상단의 공을 향해 스틱을 뻗고 경기 보조 선수는 홈통 앞에서 공을 대신 잡아주고 있다. 노력의 결실을 거두는 완벽한 2023년을 위하여. 물론 강선희 선수에게도 부침이 있었다. 특히나 작년에 참가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노메달은 개인적으로 큰 충격이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참가한 대회였다. 특히 페어전에서의 경기력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쓰였다.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임광택 감독님이 난 이런 분위기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며 갑자기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엄청 크게. 위로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전해졌는지 저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2023년은 굵직한 대회가 연속으로 열리는 중요한 한 해이다. 강선희 선수 역시 오는 10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12월 아시아 오세아니아 보치아 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세계에 입증하는 중요한 무대로 삼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주변의 기대도 상당하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척수장애인들의 활약이 거듭되며 국내 최초의 강선희 선수에게도 많은 관심과 기대도 쏠려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강선희 선수도 자신처럼 스포츠 활동을 꿈꾸는 척수장애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 자신이 경험한 보치아는 척수장애인이 도전하기에 정말 좋은 종목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자신의 꿈을 향해 세계 최정상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의 당당한 도전을 응원한다. 사진 해설. 강선희 선수가 경기 보조 선수와 함께 운동하는 모습이 사진 2장에 담겨 있다. 강선희 선수가 짐볼을 등에 댄 채 앉아 있다. 보조 선수는 강선희 선수의 양팔을 뒤로 당겨 스트레칭을 돕는다. 강선희 선수는 고무밴드를 손목에 감아 팔을 들고 있고 보조 선수는 그 팔을 잡아주며 근력 운동을 지도한다. 사진 해설. 세계 최강 BC3 보치아 대표팀.
정후원, 강선희, 최혜진 선수. 나우온 KPC, KPC 어벤져스. 세계 최고 대한민국 보치아 대표팀을 완성한다. 보치아 국가대표의 숨은 공로자들. 뇌성마비 및 이에 준하는 운동기능 장애인들을 위한 보치아는 패럴림픽 등 장애인 스포츠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종목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만큼 선수와 함께하는 조력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보치아의 세계 정상권 위상을 완성한 숨은 공로자들을 만났다.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세계 최강 국가대표, 김승겸 보치아 국가대표 코치. 김승겸 코치는 대한민국 보치아 BC3의 간판 정홍원 선수의 경기보조 선수이자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작년부터 임광택 감독과 함께 국가대표 코치로 대표팀을 지도하고 있다. 강선희 선수는 국가대표 중 유일한 비뇌성마비 선수입니다. 장점이라면 흔들림 없는 조준과 터치, 그리고 정신력입니다. 강 선수 역시 향후 더 높은 곳에 자리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춘 선수입니다. 원하는 곳에 정확히 공을 보내는 것이 승부를 결정짓는 보치아는 강선희 선수와 같은 비뇌성마비 선수에게 일부분 유리한 종목이다. 최근 성과를 내는 비뇌성마비 선수들이 늘어나다 보니 세계적인 보치아 추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보치아의 저변 확대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강선희 선수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대표 코치로서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원하는 성적을 달성하길 기대하고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선수가 자신만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후회 없는 경기를 치렀으면 합니다. 올해부터 보치아 국가대표팀은 경기 중 유리한 공의 구도를 연구하고 회차별, 상황별 공의 위치 등을 분석해 정해진 대응법을 설계, 적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시스템 도입은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선수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하나 더 갖춰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심양면으로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경기 동반자, 박세열 보치아 국가대표 경기 보조 선수. 박세열 경기 보조 선수는 체육 관련 학과를 나와 헬스 트레이너 활동을 하던 중 강선희 선수를 만나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경기 보조 선수는 경기 중 투구 구역에서 반드시 코트를 등지고 있어야 한다. 이름 그대로 선수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그렇다고 경기 보조 선수 역할이 작은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 선수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상황에 맞는 작전 구상을 구상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임무이다. 경기 파트너, 보조 선수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 올해부터 경기 보조 선수로 정해졌습니다. 경기 중에는 선수의 요청에 따라 장비를 조정해 공을 터치할 수 있게 합니다. 공의 방향과 속도 등을 조절하는 보기보다 예민한 작업입니다. 그는 강선희 선수의 일상을 케어하고 있다. 식사부터 운동 준비, 스트레칭, 훈련, 마무리 운동, 개인 정비, 휴식까지 박세열 경기보조 선수의 하루는 강 선수에게 모두 맞춰져 있다. 긴 시간 함께하다 보니 가족보다 가까운 누나 동생 사이가 되었다. 맨날 투닥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정이 느껴진다. 강선희 선수의 강점은 남다른 자신감입니다. 긴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리 감각도 남다릅니다. 요청한 곳에 정확하게 공을 보내는 능력은 정말 천부적입니다. 박세열 경기보조 선수의 목표도 강 선수와 똑같다. 지금껏 노력하며 키워온 실력을 큰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그만의 꿈도 있다. 강선희 선수와 같은 척수장애인 선수를 키우고 지도하는 일이다. 물론 지금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강 선수의 목표 달성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일이다.
나온 KPC 장애인 스포츠 세상을 잇다. 글 이현옥 홍보협력관. 평창 동계패럴림픽 한국장애인 동계스포츠 발전을 이끌다.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세 도시에서 개최된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장애인 노르딕 스키의 간판 신의현 선수가 동계패럴림픽 출전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 장애인 동계스포츠의 가능성을 세계에 증명한 뜻깊은 대회였다. 장애인 스포츠 세상을 잇다에서는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패럴림픽에서 한상민 선수의 은메달로 시작된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 동계 종목의 역사를 살펴본다. 사진 해설, 평창 동계패럴림픽 동메달 획득 후 기념 촬영 중인 파라하키팀. 목에 동메달을 건 파라하키팀이 검은색 반달곰 반다비 인형을 손에 들고 환하게 미소 짓는다. 뒤편의 관중들은 사상 최초 동메달 획득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주먹을 불끈 쥔 파이팅 포즈를 한다. 동계 패럴림픽은 1976년 스웨덴 웨른셜스비크에서 최초로 열렸다. 이후 1988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회 올림픽과 동반 개최된 이후 1992년 티나, 알베르빌 대회부터는 지금과 같이 하계 패럴림픽과 2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하계 패럴림픽이 1960년 로마 대회에서 시작한 것에 비하면 동계대회는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이는 동계 종목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 즉 환경이나 장비 등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인 종목 확대가 어려워 초기 유럽 중심의 지역대회 형식으로 치러지다 조금씩 패럴림픽의 모양을 갖추게 된 까닭이다. 1992년 대한민국 동계 패럴림픽 첫 참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동계 종목이 첫 선을 보인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기도 한 중도장애 이성근 씨가 파라하키를 일본에서 들여왔고 동계 종목의 꽃 알파인 스키는 이성근 씨와 함께 역시 중도장애의 아픔을 가졌던 체조 선수 출신 김소영 씨가 미국 유학 당시 경험했던 스키 캠프를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오며 시작됐다. 이후 1992년 제5회 티나 알베르빌 동계 패럴림픽 대회 알파인 스키에 2명의 선수가 참가하면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가 시작됐는데 1994년 릴레한메르, 1998년 나가노 동계 패럴림픽에 한국은 2명, 4명의 알파인 선수를 각각 출전시켰다. 하지만 메달 획득은 하지 못했다. 특히 나가노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 김미정 선수가 4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아쉬움을 더했다. 동계 패럴림픽을 빛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가 고대하던 대한민국의 첫 동계 패럴림픽 첫 메달은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 패럴림픽 대회 알파인 스키에서 나왔다. 그 주인공은 당시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상민 선수다. 생계를 위해 금은 세공사라는 직업을 병행하며 대회를 준비한 한상민 선수는 장애인 알파인 스키 좌식 부문 남자 대회전 LW 12-1에 출전해 2위를 기록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다. 이날 경기가 펼쳐진 현장은 눈보라가 치는 굉장한 악천후였는데 당시 한상민 선수의 메달 세레머니 사진을 보면 얼굴이 안 보일 정도의 눈발이 휘날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한 한상민 선수의 은메달은 대한민국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설상 종목에서 딴 최초의 메달로 기록되었다. 한상민 선수의 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동계 스포츠는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게 된다. 20대 초반 한상민 선수의 값진 결과물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확 바꿔놓았고 뒤를 이어 새로운 결실들이 하나둘 맺어지기 시작한다. 2009년 제6회 동계체전을 통해 배출된 강원도 휠체어 컬링팀이 2010년 밴쿠버 동계 패럴림픽 결승전에서 휠체어 컬링 강국 캐나다와 박빙의 경기 끝에 은메달을 따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후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신우현 선수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며 평창 패럴림픽의 가장 인상적인 경기를 펼쳐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며 파라하키 팀도 강릉 아이스하키장에서 감격스러운 동메달을 따며 개최국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평창대회 이후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는 급속도로 높아져 이후 반다비 체육센터 건설을 비롯한 국가 정책 및 예산 반영에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해설. 동계 패럴림픽 1000메달 수상자 한상민 선수. 휠체어에 앉은 한상민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건 채 노란 꽃다발을 높이 들어 세리머니한다. 나우온 KPC. 우리는 드림팀. 정리 편집부.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완성하는 일상 속 내일이 빛나는 장애인 체육. 꿈과 도전이 있는 장애인 체육.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회.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회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 시도 평가 5년 연속 우수 시도에 선정되었다. 지금까지의 눈부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와 함께 2023년 힘찬 도전을 준비하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회를 만나보자. 사진 해설. 보라색 단체 티 차림의 참가자들이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 위더 피프틴 캠페인 및 간담회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서 영어와 숫자로 위더 피프틴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지역 장애인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는 2007년 7월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서 문을 열었다. 2015년 5월 전국 최초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며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한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는 지역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통합지도, 우수경기자 양성 등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는 광주시청 및 5개 구청과 협력하여 기존 실업팀, 탁구, 양궁, 사격에 이은 광주광역시 한 팀, 5개 자치구 각 한 팀, 총 5팀 창단을 준비 중이다. 그렇게 전국 최초 자치구 100% 장애인 실업팀 창단 이슈 선점과 민주, 평화, 인권도시 광주에서 내일이 빛나는 장애인 체육, 꿈과 도전이 있는 장애인 체육을 실현하며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 선도를 꿈꾸고 있다. 국내 최고 장애인 체육 선도 도시를 꿈꾼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의 성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2년 8월 30일 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으로 특광역시 최초 자치구 100%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완료했다. 동, 서, 남, 북, 광산구 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애인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를 자치구로 전환 배치해 자치구 중심 장애인 생활체육 시대를 추진 및 실행 중이다. 작년 8월 18일에는 전국 1호 반다비 체육센터가 복구에 개관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여기에 광주광역시의 지원 확대로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체육, 인재 예산이 증액되어 장애인 체육 선수의 더욱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런 성과들이 바탕이 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 시도평가 5년 연속 우수시도 선정, 광주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장애인 체육시설 최우수상 수상 등의 결실을 맺었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친화도시 광주.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체육회 직원들은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의 15%를 차지하는 15억 명의 장애인을 위한 위더 피프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체육회 홈페이지 배경을 보라색으로 변경하고 전 직원 카톡 프로필을 4월 기간 위더 피프틴 사진으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했다. 4월 19, 20일에는 캠페인의 상징과도 같은 활동인 광주광역시청, 5.18 기념공원,
사직타워에 보라색 점등 행사를 진행하고 장애인의 날 당일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원진이 함께 캠페인에 동참, 서명식도 실시했다. 여기에 광주광역시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당당해, 당당하게, 내일이 빛나는 광주라는 장애인 친화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삶의 행복을 잇는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에 발맞춰 내일이 빛나는 광주,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6월 22일 17개 시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1위팀이 참가하는 제12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를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 곁의 이웃이자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보여줄 예정이다.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저스트 두 잇. 글 박채린, 사진 박원민. 상상을 넘어 미지의 경험까지 꿈꾸고 누리고 즐기다. 인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이 만나 1000여 개가 넘는 즐거움이 펼쳐지는 것. 인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찾았다. 사진, 그림, 해설. 벽면 스크린이 설치된 XR 스포츠 야구 체험 부스 사진에 VR 고글을 착용한 물범 캐릭터 2마리가 그려져 있다. 가상현실에서 펼쳐지는 체육의 즐거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 전국 최대 규모의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누구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충남 천안, 전북 익산에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조성한 바 있다. 지난 3월 문을 연 인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는 618.44제곱미터 규모 공간에 XR 액션 플로어로부터 VR 휠체어 육상 등 장애인의 신체적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신체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와 각종 증강현실을 활용한 콘텐츠는 놀이와 체육의 경계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벽면 스크린을 활용해 즐기는 익사이팅 존은 야구나 양궁, 볼링, 핸드볼, 축구, 복싱 등 60여 개 스포츠 체험을 제공한다. 권동욱 생활체육 지도사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드물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볼링 같은 종목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한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생활체육 지도사 권동욱. 개관 후 3개월 만에 4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셨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셨고요. 주로 성인 이용자가 많지만 청소년 체험학습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오셨던 분들의 재방문율이 무척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집중했다면 하반기부터는 체험자 중심 콘텐츠 발굴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즐거움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는 개인과 단체 구분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www.i-sports.or.kr에서 체험일 2주 전부터 전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자 안전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은 상주하는 체육 지도사가 밀착 지도한다. 동시 입장 인원은 30명까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주말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지적장애 체험자 김세훈. 평소 볼링이나 원반 던지기 같은 구기 종목은 경험하기 어려웠어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야외 활동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처음 경험하는 스포츠 활동을 체험해보니 너무 즐겁습니다. 젊은 시절 경험한 양궁을 다시 하게 된 것도 좋았고요. 주말에도 문을 연다면 개인적으로도 가족과 함께 또 찾아오고 싶어요. 교사 김정란.
벌써 두 번째 방문입니다. 평소 다양한 체육 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싶지만 사실 비장애인인 저도 이렇게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체험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좋고 무엇보다 장애 관련 이해도가 높은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니 체험자의 만족도가 더욱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인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에서는 다양한 구기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장비들도 눈에 띈다. 세계 최초 장애인 스포츠를 테마로 개발된 휠체어 레이싱 XR과 스마트 러닝 기기, 신체의 동작을 인식해 게임을 유도하는 3D 모션 플레이, 고글 착용으로 가상현실을 실제 상황처럼 즐기며 각종 스포츠와 놀이를 즐기는 오큘러스까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휠체어 레이싱 XR은 비장애인은 실내 사이클을,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함께 휠체어 레이싱 경기를 즐길 수 있고 네트워크 경기도 가능해 더욱 무궁무진한 활용을 기대하게 된다. 권동욱 생활체육 지도사는 센터에 조성된 기기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1,000개가 넘는다고 기팀했다.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더 많은 이들과 체육의 즐거움을 함께할 계획도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고 서로를 이해하며 신체적 잠재력을 깨우는 경험이야말로 스포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인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의 봄날의 햇살 같은 웃음꽃이 빼곡하게 채워지길 기대해본다. 사진 해설. 스포츠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오큘러스. 고글 형태의 VR 기기 오큘러스를 착용한 중년 남자가 양손에 컨트롤러를 쥐고 체육 지도사의 안내를 받는 모습이다. 사진 해설. 휠체어에 앉은 이용객이 모니터 앞에 핸들을 조종하며 레이싱 체험을 한다.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KPC와 함께 정리 편집부. 불가능에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주식회사 한국 토요타 자동차. 지난 4월 19일 대한장애인 체육회와 한국 토요타 자동차가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스타트 유어 임파서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한국 토요타 자동차를 소개한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는 글로벌 기업. 한국 토요타 자동차는 2000년 설립된 토요타 자동차, 토요타 모터 코퍼레이션의 한국 법인이다. 설립 이후 렉서스 브랜드 출범과 토요타 브랜드 국내 런칭, 2009년 하이브리드, 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그리고 전기차 BEV를 포함한 렉서스와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 도입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한국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토요타 자동차는 인재 육성과 탄소 중립 실현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토요타 자동차 본사는 2015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의 메인 스폰서로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스포츠맨십에서 영감을 받아 한계를 뛰어넘고 불가능에 도전하자는 의미를 담은 스타트 유어 임파서블이란 글로벌 태그라인을 발표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 역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모빌리티 제공이란 철학 아래 2017년부터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을 후원해 왔으며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대한장애인 체육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는 이번 대한장애인 체육회와의 업무 협약을 비롯해 지금까지 약 5억 8,500만 원의 누적 후원금을 장애인 체육을 위해 전달한 바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응원. 한국 토요타 자동차는 올해 열리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한국 대표팀의 공식 스폰서와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다. 이번 활동 역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토요타의 가치를 녹여낼 예정이다.
모두의 모빌리티를 응원하며 스포츠를 통한 차별 없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한국 토요타 자동차가 지향하는 것이다. 대표이사 콘야마 마나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건 역시 모빌리티를 확장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토요타 자동차는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며 장애인 스포츠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현재 국제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식 개성 캠페인 위더 피프틴에도 함께하고 있다. 2016년 독일 국제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본사에 방문한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하나의 사람이라는 국제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슬로건에 하나의 토요타를 추가하는 메시지를 작성한 바 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하나의 팀으로 토요타의 글로벌 메시지인 스타트 유어 임파서블에 도전하는 장애인 체육과 장애인 선수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할 한국 토요타 자동차의 행보에 응원을 보낸다. KPC 뉴스 대한장애인체육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비롯해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와 파리 패럴림픽 코리아 하우스 운영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한국체육학회 업무협약 체결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한국체육학회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과 국민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보 학술 교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환경 구축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사업 등 개별 기관의 비전 및 공통 관심 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협업을 추진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토토 코리아 장학금 후원 협약 체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스포츠토토 코리아가 장애인 체육 분야 우수 선수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육성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학금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6일 제17회 학생체전 대회 기간 중 선정된 5인에게 장학금 총 1,000만 원이 수여된다. 스포츠토토 코리아는 2025년까지 매년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후원한다. 롯데칠성음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롯데칠성음료가 ESG 사회공헌 매대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칠성음료는 5월부터 6월까지 캠페인 기간에 음성 안내기 등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한 베리어프리 특별 매대를 별도로 제작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기간 음료 판매 수익금의 2%를 장애인 선수 육성 등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무장애 열린 관광지 여행 에이블백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한국관광공사는 무장애 열린 관광 환경 조성 활성화 및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무장애 열린 관광지 여행 에이블백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및 동호인 30여 명의 참여자들은 4월 19일과 2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마친 후 수원으로 이동했다. 참가자들은 수원 화성 트레킹과 스냅 촬영을 비롯해 화성 행궁 해설 투어와 휠체어 러닝을 결합한 런트립 투어 및 국궁, 연날리기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열린 관광지를 탐방했다. 앞으로 에이블백 여행은 2회차, 3회차 각각 35명을 선발하여 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연합회 정기총회에서 2022년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가맹단체 대한장애인 보치아 연맹 이재원 과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부 민대홍 주임, 공로패 대한장애인 볼링협회 김정수 국장을 시상했다. 또한 제9대 사무국 연합회 회장으로 대한장애인 럭비협회 김윤호 사무국장이 당선되었다. 김윤호 회장은 사무국 복지 증진과 직원들의 처우 개선 등 가맹단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사무국 연합회를 대표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의 날 국회 행사, 장애본봄, 전시회봄, 체험회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본봄, 전시회봄, 체험회봄을 4월 19일에서 4월 2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스포츠 영화 관람 등 여가 활동에 있어 장애인에게 제약이 없는 환경을 함께 경험하고 장애물 없는 도전을 향한 여정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은 전시를 관람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포츠, 휠체어 레이싱 및 사이클을 확장 현실 XR로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제15회 소강 체육대상, 지도자상, 특별상 수상. 제15회 소강 체육대상 시상식에서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휠체어 컬링팀 박건일 감독이 지도자상을, 골볼 여자대표팀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강원도 휠체어 컬링팀은 4인조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이자 제20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휠체어 컬링 2인조, 4인조 부문 모두 금메달을 획득한 팀이다. 골볼 여자대표팀은 2022 국제시각스포츠연맹 IBSA 골볼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여 1996년 애틀랜타 패럴림픽 이후 27년 만에 파리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제17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개최.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 꿈나무 대축제 제17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오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울산 종합운동장 등 17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정식 종목 15개, 시범 종목 1개, 전시 종목 1개, 총 17개 종목이 경기될 예정으로 개회식은 5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진행된다. 개회식 입장권 소지자는 개회식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사전 입장이 가능하며 오후 2시 30분부터는 입장권 소지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대회를 즐길 수 있다. KPC 스포츠 독자마당 5월 203번째 소식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3분께 따뜻한 커피와 조각 케이크를 곁들인 스타벅스 오늘도 달콤하게 세트를 드립니다. 돋보기 퀴즈 1. 다음 중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장애인식 개선 활동이 아닌 것은? 1번 퍼플 라이트 업, 2번 KBS배 어울림픽, 3번 고고 챌린지, 4번 드림 패럴림픽. 2. 세계 최정상권 실력의 BC3 보치아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 사람은? 1번 강선희, 2번 정호원, 3번 최예진, 4번 이수영. 4월호 퀴즈 정답 1. 2023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 선수 대표로 선정된 선수는 1번 유수영 선수, 2번 최연석 선수, 3번 한승선 선수, 4번 은수현 선수. 정답 1번 유수영 선수. 2.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1호 패럴림픽 메달이 나온 대회는 1번 1960 로마, 2번 1968 텔아비브, 3번 1972 하이델베르크, 4번 1988 서울. 정답 3번 1972 하이델베르크. 독자 의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의 중간은 별로 표기함. 윤별성. 김진혁 선수단장님의 인생 스토리를 읽고
어렸을 때 좋지 않은 일을 묵묵히 이겨내고 성공해 이제는 남을 돕는 자리에 오른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단장님의 응원은 이번 항저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임별희. 저스트 두잇에 나온 덕계고등학교의 통합체육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모두를 위한 체육 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통한 건강한 학교 생활,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필요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장별선. 여성장애인 선수인 조금임 선수의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가 아닌 전쟁에 참가해 간호장교로 근무하던 시절 사고에 기인한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양궁 종목에서 메달을 거머쥔 조금임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SNS 챌린지 당첨자 발표. 권별애, 이별희, 정별영, 정별정, 김별욱, 최별리, 권별나. 그림 해설. 통일부의 2023 통일문화행사 포스터다.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등으로 알록달록하게 채색한 광화문 그림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광화문에서 통하나봄, 광장에서 자유, 인권, 그리고 통일을 노래하다라는 문구가, 하단에는 날짜와 장소, 내용이 적혀 있다. 2023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 공연 자유를 불러봄, 전시 인권을 바라봄, 체험 통일을 놀아봄.